사람은 누구나 입으로는 참 그럴듯한 세상을 그려냅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외치고, 누군가는 심의를 말하며, 또 누군가는 평생 타인을 위해 살겠노라 약속하곤 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말의 성벽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3번 우리가 마주하는 식탁 위입니다. 몇 년이 넘는 고독과 사색의 시간을 건너온 철학자 김형석 교수. 그는 한색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수많은 인연을 맺어오며 한 가지 변치 않는 진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간연대 위가 아니라 젓가락을 쥔 손끝에서, 굳은 각오가 아니라 무심코 뱉은 식탁 위의 한마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강단에서부터 평화로운 오늘날의 찻집까지 그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부터 한 시대를 풍미한 문인들, 그리고 이름 없는 이웃들까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습관들이 인생의 황혼에서 복귀해보니 이미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맑은 영혼을 가졌구나. 평생 곁에 두고 싶다. 이 사람과는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예절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함부로 심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치거나 지치지 않도록 식탁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치는 인간성의 신호들을 조용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식탁 위의 그 미묘한 위화감, 왜 당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과는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당신의 삶이 더 향기로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100년의 지혜가 담긴 식탁 위 인간 본성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며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 그 사람이 뱉는 말에 의해 먼저 오염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모두가 마음을 놓고 마주 앉은 식사 자리에서 말이죠. 저는 강단에서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강연장에서 수만 명의 대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확인하고 싶을 때면 저는 늘 함께 밥을 먹는 자리를 유심히 관찰하곤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거리를 두라고 권하는 유형은 식탁 위에 타인의 허물을 반찬처럼 올려두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자마자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실수, 약점, 혹은 출처 불분명한 소문을 꺼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하겠지만 어느덧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식탁의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 저도 그런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보니 보이더군요. 음식을 입으로 넣기도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는 그 사람의 본성이 말입니다. 식탁은 본래 누군가의 정성과 수고로 차려진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 고마운 자리에서 남의 결점을 씹어대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증명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웃으며 다른 일을 헐뜯는 그 사람은 내일 당신이 없는 또 다른 식탁에서 바로 당신을 안주 삼아 올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을 긋습니다. 그를 가르치려 들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밥을 먹고 다음번에는 그와의 식사 자리를 조용히 거절할 뿐입니다. 이것은 매정함이 아니라 내 영혼과 삶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입니다. 식탁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불편함. 이 사람의 말은 너무 날이 서 있구나 하는 그 직감을 예민함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아주 정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제가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는 사람의 인격은 강한 자 앞에서가 아니라 약한 자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는 그것을 확인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웃음을 짓고 허리를 굽히고 정중한 단어를 고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 물을 채워주는 사람, 혹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속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윗사람에게는 그토록 부드럽던 음성이 종업원을 부를 때 갑자기 짧아지거나 명령조로 변하는 광경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얼굴을 붉히며 면박을 주고 마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듯 상대를 아랫사람 취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록합니다. 아, 이 사람의 인격은 딱 여기까지구나 하고 말입니다. 인간의 품격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그 수고로움을 알아주는 감사,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유독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결국 상황이 바뀌면 당신에게도 그 무례함을 드러낼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만약 식사 중에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당신이 너무 예민한가 하며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함께 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심을 나누어 친구가 될 사람은 아닙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식탁 위에서도 평등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확인한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저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저 역시 성실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삶을 이구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와 세상의 가치를 숫자로만 환산하려는 그 마음의 빈곤함입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음식의 맛이나 함께하는 이의 안부를 묻는 대신 이 식당은 땅값이 얼마라더라, 누구는 이번에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는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거치면 귀한 음식은 그저 영수증 속의 숫자가 되고 소중한 만남은 기회비용을 따지는 계산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런 분들과 식사를 할 때 느꼈던 것은 식탁 위에 음식이 아니라 오직 욕망만이 놓여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값어치가 먼저 보입니다.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는지에만 몰두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 우정, 사랑, 사색, 그리고 생명의 경이로움은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돈을 가치관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결국 신뢰조차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기 마련이죠. 인간의 깊이는 그가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꺼내는 화제에서 드러납니다. 식사 자리에서조차 타인을 값으로만 매기는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조용히 그와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이미 돈이라는 좁은 틀 속에 갇혀 있어 그 이상을 함께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탁에서 숫자가 아닌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와 나누는 소박한 한 끼가 100년을 돌아봐도 가장 값진 기억으로 남는 법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쌓아 올리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 소중한 신뢰가 아주 가벼운 입놀림 하나로 허망하게 깨져버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식탁에서 경계해야 할 네 번째 유형은 남의 비밀과 아픔을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풀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대개 이렇게 시작하죠. 이건 여기서만 하는 말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누군가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을 사정이나 상처가 식탁 위에 안주거리로 올라옵니다. 그들은 그것이 분위기를 띄우는 유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는 이의 마음은 서늘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나의 가장 아픈 부분도 저런 식으로 웃음거리로 만들겠구나. 식사 자리는 서로의 경계를 낮추고 마음을 나누는 곳이지 타인의 무너진 담장을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의 약점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인격의 기초가 허약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이에게 내 마음의 방을 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진정한 예의란 거창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아주는 것. 그것이 사람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이자 품격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재미로 다루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의 비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보면 그저 예의를 지키되 마음의 빗장은 굳게 걸어 잠깁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입은 음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 인격의 향기가 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 문을 통해 타인의 눈물을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지켜온 아주 작은 인간다움입니다. 음악에는 박자가 있고 삶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속도와 태도를 유심히 살피곤 합니다. 말은 의식적으로 꾸며낼 수 있지만 수십 년간 몸에 뺀 생활의 습관은 식사하는 그 짧은 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 경계해야 할 5번째 유형은 오직 자기만의 속도로 식사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앉아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보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쫓기듯 급하게 음식을 해치우거나 혹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무신경한 소리를 내며 자기 식욕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자라온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소리나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내 곁에 앉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피는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식탁에서의 조급함은 대개 삶에서의 조급함으로 이어집니다. 음식을 충분히 음미하기보다 먼저 차지하려는 마음. 남이 아직 수저를 들기도 전에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는 태도는 일터나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리듬이 먼저이고 공간의 흐름은 나중인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 뒤처져 있거나 혼자 숨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시간의 온도를 나누는 일이죠. 상대가 말을 할 때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상대의 속도가 늦으면 내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그 작은 배려가 인격의 아름다움입니다. 식탁에서의 리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주변과의 간격을 살피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밥을 먹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서둘러지고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예민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박자가 오직 자신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며 느낀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나와 걸음걸이를 맞춰주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며 사람을 지켜보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을 처음 마주할 때의 설렘보다 식사를 마친 뒤 남겨진 접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책임감을 말해줍니다. 6번째로 제가 눈여겨보는 유형은 자신의 욕심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식탁에 앉아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듬뿍 담아왔다가 배가 불러서 혹은 맛이 없어서 라며 아무렇지 않게 절반 이상을 남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아깝게 여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읽습니다. 남아도 그만,
누군가 치우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그 사람의 삶 전반에 스며있기 마련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물건 하나가 신용이듯 우리 삶에서는 작은 약속 하나가 인격의 비용이 됩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과하게 남기는 사람은 대개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타인의 수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취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 제가 평생을 두고 신뢰해온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조금 부족한 듯 담고 모자라면 다시 요청하며 접시를 비우는 사람을 보면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타인의 노력을 존중하며 자신이 내뱉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의 이런 작은 습관은 결국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 사람이 보여줄 책임감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접시를 비우는 태도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소중히 대하는 마음은 곧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음식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그 사람의 태도는 우리 기억 속에 아주 오랫동안 향기로 남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조금 냉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한다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긴 고개를 넘어와 보니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식탁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한 위화감에 애써 외면하고 나만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 믿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내 마음을 깎아서 만든 관계는 결국 나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식탁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거부감, 이유 없이 지치는 마음은 당신의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소중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 들지도 마세요.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맑아지는 사람, 말이 없어도 공기가 편안한 사람들과의 식사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사람에게 줄 에너지를 아껴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직감을 나침반 삼아 당신의 삶을 더 고귀하고 향기로운 것들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할 식탁에는 부디 따뜻한 배려와 진실한 웃음만이 가득하기를 이 늙은 철학자가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